조선시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향한 거대한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외교 사절을 넘어 오늘날의 한류 못지않은 문화외교를 펼쳤습니다. 특히 에도 막부는 조선통신사를 국가적 행사 수준으로 환대했고, 사절단은 대개 총원 400에서 500명 규모의 거대 행렬이었으며, 한양을 출발해 부산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에도, 지금의 도쿄까지 약 3000km의 여정을 이동했습니다. 왕복 10개월 넘게 소요되는 이 긴 여정을 막부도 잘 알고 있었기에 경유지마다 성대한 환영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들어 통신사 행렬을 구경했고, 조선 사신들의 기록에도 에도로 향하는 30리길에 인파가 가득 차 그 수가 억만에 이르는 듯했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조선통신사의 방문은 일본의 일종의 문화 충격이자 축제였고,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 사신단은 그야말로 선진 문명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문화가 꽃핀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통신사 행렬이 나타나면 일본의 지식인뿐 아니라 일반 민중까지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것이지요. 일본인들은 통신사를 통해 처음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조선 통신사가 올 때마다 꼭 마상제인을 함께 보내 공연해달라고 청했을 만큼 마상제 공연에 큰 열의를 보였다고 하고, 통신사 행렬을 호위하던 무관들이 이 묘기를 선보이면 일본 구경꾼들이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며 엄청나게 열광했다고 전해집니다. 학문 분야에서는 조선 통신사와 일본 학자들의 교류가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양국의 학자들은 한문이라는 공통 필기 언어를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통신사 일행과 일본 측 지식인들은 만나면 주로 필담, 즉 붓글씨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는 시문창화도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의 문사들은 학식과 문장을 뽐내며 즉석에서 한시를 짓고, 일본의 한학자들은 그 격조 높은 문예에 매우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필담 창화는 통신사 교류의 백미로 꼽혔고, 실제로 통신사들이 이황이나 이이의 성리학 서적, 한시집 등을 선물로 건네주면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조선 유학과 학풍이 일본에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막부 측에서는 조선 사절단이 머무르는 숙소에 일본 선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글씨와 그림을 얻고자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사신들이 써준 글 한 폭 한 폭이 일본에선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통신사 수행원 중에는 뛰어난 화가들이 있어 일본에서 즉석으로 그림을 그려주곤 했습니다. 그중 김명국이라는 화가는 17세기 통신사로 2차례나 일본에 갔는데, 일본인들 사이에서 그의 그림 실력이 소문나 꼭 다시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김명국이 일본에 머무를 때 그려준 달마도나 인물화는 두고두고 일본인들에게 소중히 전해졌고, 훗날까지도 일본 미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돌도 있었는데, 조선 사절단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초밥이나 회를 접했을 때 생선을 날로 먹는 일본의 식문화에 매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사의 기록에는 생고기를 밥 위에 얹어 먹는데 이상하고 낯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처음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사절단은 이를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느꼈고, 기록에서 일본인들에 대해 호전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인들 역시 조선인들이 흰색의 수수한 복장을 주로 입는 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왔다고 오해하여 당황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처럼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와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필담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한자 사용법으로 인해 오해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조선 사신이 저녁 식사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라는 의미로 쓴 필담을 일본인들이 저녁 식사는 왜 안 주느냐는 항의로 오해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통신사는 단순히 국서와 선물을 주고받는 외교 사절이 아니라 조선의 선진화된 학문과 예술, 풍속을 일본에 알리는 문화축제였습니다. 통신사 행렬이 지나가면 일본인들은 조선 한류에 열광했고, 시와 글씨 한 줄까지 환호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1719년 통신사였던 신유아는 일본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며 마치 유명인이 된 듯 쉬지 못할 정도로 환대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K컬처에 대해 일본 현지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과 묘하게 겹쳐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수하고 품격 있는 한국 문화가 일본 열도뿐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